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209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이고요. 낙교십니다. 할게.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CP입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게스트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또 저희의 그 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당근마켓 개발자 잡아오기. 지난번에 총선 TF에도 나오셨던 주디가 또 이제 두 번째 출연. 그렇죠. 두 번째 출연하시면서 저의 사주를 받고 루비 개발자 또 이렇게 두 분을 더 섭외해서 사실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뭐 다시 나오셨지만 주디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 또 밀러랑 이브도 자기 소개 조금 길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부터 죄송해요. 네, 주디부터. 멍 때리고 있다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운영 개발팀에서 레일즈 개발하고 있는 주디라고 하고요. 이전에 아마 한 2달 정도 됐었죠. 총선 TF 분들이랑 같이 선거 페이지 이야기하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초대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슷하게 중고거래실에서 레일즈 개발하고 있는 밀러라고 하고 이제 그냥 평소에 가끔 듣고 있었는데 주디가 섭외해 주셔서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평소에 가끔 들으셨단 말 사실인가요? 몇 개는 봤어요. 몇 개는 보셨다.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브고 당근마켓 중고거래실에서 이웃광고팀 서버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레일즈를 늦게 시작한 개발자고 올해 이제 당근마켓에서 윈터테크 인턴을 진행했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레일즈 배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낙교님도 소개해 주세요. 루비 개발자로서의 자아를. 저를 소개해 달라고요? 저 오늘은 루비 개발자로서. 그렇지, 루비 개발자로서. 루비 개발자로서 네. 루비 정체성을 많이 잃었는데 몇 년 전까지 루비 했었. 여기 도도님이란 분이 써주셨는데 네. 도도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요새는 루비 안 하신다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루비만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맞죠. 닥터님 루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안 하고 네. 컴퓨터도 안 하고. 어쨌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를 예전에 좋아했던 지금도 좋아하는 네, 낙교시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루비 시작하셨던 거죠? 저는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5년 전? 15년. 와. 전쯤? 네. 루비 버전으로 얘기해 주시면. 버전 1.7 때였던 것 같아요. 와. 1.7. 왜냐면 1.8 때가 엄청 메이저 체인지가 있었어가지고 예. 그 전부터 썼으니까 아마 1.7이나 그 전 버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한국에 책이 나왔던 것도 네. 거의 다 1.8 기준으로 맞아.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죠. 슬픈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네. CP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닥터님은 루비 네. 책 번역한 것도 아니요. 이야기해야죠. 아니요. 저 조금 너무 이따. 부끄러워서. CP님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비슷한 시기? 저는 아마 2008년에 신입사원 네이버 들어갔는데 그때는 파이썬 하고 있었고 장고랑 네. 아마 2009년이나 이쯤이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장고 했었고 네. 파이썬 장고 엄청 좋다 그랬는데 그때 폴이 저랑 같은 팀이었거든요. 네네. 폴이 레일즈 좋다고 해서 둘이 막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했어요. 레일즈는. 네. 거의 이제 10년 넘은 두 분과 이제 5년 안 된 세 분을 모시고 사실 이제 오늘 나오기로 했던 분 중에 또 이제 이 두 분과 비슷한 경력을 지닌 스타크라는 분이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못 나오셔서 너무 아쉽죠. 네. 갑자기 아프셔서 인후염 때문에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스타크는 저 뒤에 이제 배경 TV 배경 맞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TV 배경에 보시면 인프런 강의인데 루비 온 레일즈 공식 가이드 따라잡기라는 강의거든요. 저 강의를 지금 육아휴직 중에 찍으셔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래서 혹시 루비 온 레일즈에 관심이 있다면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레일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들리는 프레임워크는 아니니까. 그래서 밀러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웹 프레임워크 중에 되게 좀 초기에 나왔고 말하는 흔히 소개하는 걸로는 헬로 월드부터 IPO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IPO까지 네. 보장하는 건가요? IPO까지 보내주진 않지만 함께 할 수는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프레임워크 중에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잖아요. 어떤 좀 파이썬으로 치면 플라스크처럼 좀 얇은 네. 레이어가 있고 장고처럼 풀스택 지향하는 게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풀스택을 지향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터리 인클루디드 철학을 갖고 되게 여러 가지를 지원해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 웹 프레임워크예요. 혹시 보충 설명, 시니어의 보충 설명. 보충 설명이요? 가능한가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전에 혹시 예. IPO까지라는 거는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닌가요? 그 레일즈 홈페이지 가면은 아 진짜요? 소개가 그 아. 헬로 월드부터 IPO까지 함께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소개 못 봤는데 요즘에 달라졌나 안 보네요. 들어가서 그 문구 누가 넣은 걸까? DHH가 넣은 것 같은데 왠지. 멋진 언어네요. 멋진 프레임워크네. 멋진 프레임워크. 루비도 사실 잘 알려지진 않은. 이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았다뇨. 잊혀져가는 언어인데. 잊혀져 간다뇨. 맞아요. 참고로 여기서 루비랑 레일즈 안 해본 유일한 분이에요. 이 파이썬파. 그쵸. 파이썬 개발자. 네. 아까 얘기하셨던 파이썬 장고. 루비 잊혀져 간다뇨. 좋아하고. 네, 아까 이제 밀러가 요즘 뭐 파이썬에서 플라스크 얇은 프레임워크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도 플라스크를 얘기하지 않고 패스트 API를 얘기하고 있는 네, 파이썬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루비 재밌나요? 이제 막 시작하셨던 네, 이브. 재밌어요. 어떤 재밌는 부분이 네. 네. 뭔가 저도 이것저것 언어를 막 하나 깊게 한 건 아닌데 이것저것 네. 해봤었는데 어떤 언어 해보셨어요? 고랑 러스트, 오. 타입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 했었고 일반적으로 자바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네, 저 자바는 또 특이하게 안 해봤어요. 취향이 안 맞으셔서 그냥 취향까지 갈 건 아니고 네.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네, 그래서 딱히 자바를 써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네. 이것저것 쓰다가 루비 써보니까 언어단에서 이것까지 다 해준다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좋았고 콘솔에서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되게 편해서 네. 지금 이제 막 배우면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확인해 보면서 중간에 개발하는 게 되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되게 재밌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야기 들으니까 네.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게 그 콘솔이죠. 콘솔. 레일즈 맞아요. IRB. 다른 개발자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인프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게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여기 SRE 팀의 주적. 아니 레일즈 팀. 장고도 사실 쉘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장고에도 쉘이 근데 있거든요. 그 루비의 IRB랑 네. 레일즈의 쉘이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장고는 아닙니다. 장고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네. IRB는 뭔가 더 다른 게 있어요? IRB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일즈. 지금 얘기하신 레일즈. 건 레일즈 쉘이잖아요. 네. 레일즈 쉘은 그러면 그러니까 IRB 같은 장고 쉘보다 훨씬 더 풍부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RB 같은 어떤 네. 인터랙티브 쉘이라는 개념은 파이썬도 있고 그쵸. 아이파이썬이 사실 훨씬 더 잘 네. 만들었잖아요. 근데 레일즈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 프로덕션과는 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DB를 그냥 그 안에 네, 찔러보고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고 네. 거기서 그냥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거기서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네. 하거든요. 장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고가 약간 발전한 조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따라갔죠. 네. 이제 약간 그 얘기하셔서 SRE의 주적이라고 얘기하셔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제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의 대부분 이제 그런 팟들을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팟에 접근하는 권한을 제어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팀이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레일즈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죠. 네. 장고 개발자도 사실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시대는 EKS지만 그 전 시대는 ECS라고 그 AWS ECS를 썼는데 ECS도 사실 그 컨테이너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한참 같이 낙교님은 기억하실 텐데. 하지만 저는 막아야 된다는 쪽에 한 표긴 하기 때문에. 배신자다. 네. 너무 잘 알아서 더 잘 막으려고 노력하는. 그치. 잘 알아서. 할 수 있는지 아니까. 맞아. 그러면 약간 선배님이 되신 주디는 루비 개발의 재미있는 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점 일단 루비 언어 자체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되게 익히기 쉽다. 읽기가 쉬워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저한테는 아니.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레일즈 얘기로 넘어가면은 사실 정해진 컨벤션만 따르면 진짜 다 할 수 있는, 다 빠르게 뭐든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해주신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원래 저도 펄이나 PHP를 조금 쓰다가 루비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비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근데 루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호가 너무 많다. 어떻게 맞아. 이 기호들 같은 맞아. 비직관적인, 아니 비직관적이 아니죠. 이 직관적인데 네. 그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쓰냐. 음. 그런 걸로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되게 로지컬한 언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뭔가 매지컬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취향이 많이. 물음표, 느낌표 또 뭐가 있나요? 골뱅이 두 개. 골뱅이. 골뱅이는 신선하네.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사실 느낌표, 물음표 검색하기가 어려워. 그러네. 처음에 뭐라고 근데 그거 검색해야 되는지. 그것도 원래 리스베에서 온 컨셉인데 오, 루비 그래요?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로지컬한 거 체크할 때 무조건 물음표 붙어 있어요. 네. 너무 직관적이야. 그러면 검색할 때 뭐라고 해요? 퀘스천 오퍼레이션. 뱅이랑 프레딕트 메소드라고 검색하는 거고. 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제 장고도 비슷한 철학을 가진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장고로 웹 개발을 배웠고, 그래서 그런 매지컬한 작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루비는 레일즈는 더 간 것 같더라고요. 그냥 레일즈가 본체고 쟁고가 그걸 조금 따라해서. 그치. 근데 그러니까 시나트라도 먼저 나왔고 그 뭐죠? 아까 그 파이썬 거. 패스트 API나 플라스크. 플라스크가 정확히 시나트라 거의. 네, 맞아요. 인스파이어. 인스파이어드 바이 시나트라가 되게 많죠. 그리고 레일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아마 쓰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애시당초에 뭐라고 해야지? 그 함수를 구문처럼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 알스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그냥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장고가 절대 못 따라하거든요. 네네.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냐. 그렇죠.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루비 좋아하시는 분들 다 그런 걸 좋아해요 아마. 맞아요. 네, 다 엄청 좋아해요. 여기는 이제 루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지금 5대1인 거 아시죠? 상관없습니다. 네, 끌리지 않고 파이썬 얘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루비 개발자 많이 없잖아요. 지금 엄청 희귀한 그러니까. 비율을 해.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외로움이나 고충이나 이런 건 좀 없으시는지. 근데 뭐 사실 한국에서 자바 빼놓고는 똑같지 않나요? 저는 파이썬은 그래도 좀 자료 찾기는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근데 사실 저도 원래 장고를 썼는데 네, 장고 쓸 때도 사실 자료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장고 같은 경우에 입문 튜토리얼 레벨 자료는 많은데 사실 좀 더 어드밴스드된 피처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게 되게 적잖아요. 근데 레일즈 같은 경우는 역사가 오래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IPO를 함께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자료 찾기는 좀 더 수월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장고 잘 쓰는 워크샵 같은 거를 찾기는 좀 힘든데 뭐 레일즈나 루비 쪽에서 그런 걸 찾는 건 되게 쉽거든요. 아니면 뭐 장고 콘 같은 경우에도 그 요새는 사실 좀 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장고콘 같은 것도. 근데 레일즈 컴프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쉽기는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아까 말한 대로 파이썬은 이제 ML 데이터 하면서 파이썬 언어 자체가 훨씬 세고 젠거보다. 근데 루비 레일 쪽은 루비보다 레일즈 쪽 훨씬 세가지고 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레일즈 쓰는 사람들은 이게 레일즈 기능인지 모르고 루비로 뭐 짜다가 이게 왜 안 되지? 아까 레일즈에 있는 기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뭐 다른 분들은 고충 없으셨어요? 고충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파이썬을 까가지고.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가 좀 많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같이 얘기하거나 내가 했던 걸 공유하거나 그럴 자리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죠. 특히 코로나 시기 겹치면서 뭔가 오프라인 뭐 컨퍼런스 이런 거가 뭐 국내 예전에는 가끔 그 레일즈 사용자 모임 거기서 오프라인 모임도 열고 했었는데 많이 줄었죠.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안 쓰이기는 한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활발하게 사용 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루비카이기나 레일즈 컴프, 레일즈 월드 이런 거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막 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니다. 아, 난 글로벌 개발자니까. 그렇죠. 네. 이분은 이제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나 레일즈 루비 배워 회사에서 해라고 했을 때 뭐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개발하는 친구들이 좀 생소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제 친구들 대부분 자바를 많이 쓰는 친구들. 그렇죠. 네. 특히 서버 개발을 한다 하면 한국에서 그래서 왜 루비 하냐, 그래서 뭐가 좋냐 이런 질문도 들어보긴 했는데 너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들. 왜 저의 미래를 그 친구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그냥 막연하게 한국에서만 개발하고 싶진 않아서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싶진 않고 지금 쓰는데 재미있고 네. 되게 생산성 있게 개발할 수 있고 해서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있어요. 한국어 문서는 이 없어서 강제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강제로 네. 영어 실력 키우는. 네. 옛날엔 더 했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일본어로 했었죠. 와. 역시 본체 본체 언어, 그렇지. 레일즈 아까도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루비카이기 이런 데 가면 서양 사람들이 일본어 하는 거 볼 수 있어. 컴퓨터 다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 싸운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이야기했는데 그 루비 소스 코드 기덕 같은 거 쓰는 그전 버전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왜 일본어로 이야기하냐고 컴퓨터들이 그쵸, 영어로 이야기하지.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 애들은 다 영어로 이야기하고 왜 영어로 이야기하냐고 안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겠네요. 낙규님은 뭐 루비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루비? 네, 루비. 갑자기요? 무슨 루비 얘기를? 안 하니까 이야기가 없구나. 그 아까 이제 중고거래실 그다음에 운영개발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당근에서 그런 아직도 실단위에서 루비 레일즈를 쓴다는 건 그리고 중고거래실이라고 들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근 앱은 중고거래 앱이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은 아직 레일즈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사실 신규 피처들 계속 개발하는 중이라서 어쨌든 레일즈 잘 쓰고 있고 뭐 빠른 저 사실 중고거래 같은 게 되게 큰 앱이잖아요, 당근마켓이. 그쵸.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웹 프레임워크가 못 받아주는 부분도 생기기는 해요, 저희 니즈를. 근데 다행히 레일즈는 계속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깃허브나 쇼피파이 같은 데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진짜 만들어서 다음 버전에 릴리즈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레임워크 제약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서 쭉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CP한테 의견을 약간은 히스토리컬한 부분을 뭐 CP가 설명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당근마켓이 루비 온 레일즈로 돼 있는 거? 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냥 뭐 폴이나 저나 레일즈 좋아하고 워낙 빨리 만들 수 있어서 뭐 이제 뭐 폴 옆에서 코드 짤 때 보면 레일즈로 진짜 빨리 짜거든요. 저도 그렇게 빨리 못할 중. 저는 약간 고민하는데 약간 그 속도를 따라올 수 없어서 저희가 뭐 뒤에도 맨 마지막에 써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국내에서 레일즈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성공한 회사들 보면 다 시작이 레일즈인 회사가 은근 많아요.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일즈 본체를 유지하면서 이제 뭐 조금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부 빼는 거지 다른 데는 통전환 시도하다가 엄청 고생하고 결국 전환한 데도 있고 막 이런 정도라서 의외로 성공한 회사 비율로 보면 많다. 많다. 아까 말한 대로 IPO까지 따라와주는. 그 뭐 중고거래실은 이제 중고거래 앱으로 당근이 시작했으니까 레일즈를 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운영개발실은 왜 레일즈일까요? 운영 쪽도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아마 중고거래 프로젝트랑 같이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온 프로젝트인데 이때 계셨던 개발자분들이 레일즈 하셨던 분들이고 마찬가지로 뭐 빠르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계속 레일즈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딱히 뭐 레일즈를 쓰면서 필요한 것 중에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굳이 다른 프레임워크로 뭐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하는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이게 레일즈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MFA로 다 쪼개는 편인데 레일즈는 대부분 이제 하나의 저장소 안에서 다 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드민, 그다음에 서비스, 뭐 그런 모든 것 프론트엔드까지 그런 걸 다 한 저장소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만들고 계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모놀리스 시스템 가져갈 때 단점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 레벨에서 팩워크 같은 그 쇼피파이에서 만든 도메인을 분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사용해서 앞서 말한 모놀리스의 단점을 좀 줄이려고 네. 노력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밀러가 실내에서 그 모듈러 모놀리스 구조를 되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주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세뇌당해서 아, 최대한 그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쇼피파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걸 좀 만들어낸 것 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모노리스 그러네. 시대에 레이즈 잘 나가다가 마이크로 서비스 약간 애매한데 쇼피파이는 그걸로 엄청 큰 서비스를 네. 만들었으니까 그 노력을 이제 또 거기서 안 그치고 레이즈 쪽이 또 신기한 게 재무로 만들어놔서 진짜 맞아요. 쓸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저도 그래서 팩워 그거 몰랐거든요. 네. 근데 중국 어뢰실 거 소드 코드 보니까 막 그게 들어가 있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커지면. 저 SR이라서 궁금한 건데 그럼 서버를 따로 띄우는 건가요? 도메인별로? 아, 그게 사실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서버를 아예 분리하는 레벨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그냥 똑같이 의존성을 가지는데 이제 서로 코드 레벨에서 어느 모델이 뭐를 참조하고 이걸 알 수 있어서 그 배포 쪽보다는 그냥 코드 레벨 정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개발실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드민이랑 사용자 실제 서비스 되는 코드랑 프론트엔드 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프론트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Vue.js 같이 붙여서 쓰고 있어요. 레일즈는 뷰랑 좀 잘 맞는 편이에요? 아니요, 레일즈는 레일즈 그 자체인데 레일즈가 그때 6부터인가 약간 혼돈의 시기가 있었어. 리액트 막 이거 오면서 막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뷰도 해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해봐서. 근데 이제 레일즈 8부터는 이제 옛날 레일즈로 다시 돌아와서 자체. 자체 뭐 npm도 필요 없이 오. 약간 잘하게 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게 더 훨씬 장점이 많고 확실히. 네네. 요즘에 보면 다른 서비스들 보면 오히려 회사 안에서도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너무 심하다고 오히려 합치고 모노래프 맞아, 만드는 맞아.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게 보면 레일즈는 계속 그대로 있었는데 트렌드가 저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나 가만히 있었는데 돌고 돌아 유행이 돼요. 다른 데는 요즘 다 기본으로 프론트 백엔드 나눴던 데들 다 합치고 있고 그렇죠. 보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네, 돌아오고 그리고 있고. 뭐 서버끼리도 다 마이크로 서비스 했던 거 다시 합쳐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듈러 구조로 다시 합치려고 네. 노력하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버전 얘기 잠깐 나와서 지금 레일즈 버전 몇을 쓰고 계신가요? 지금 중국 어뢰실은 저희 7점 지금 7.1인가가 최신이에요. 최신이 7.1이에요. 거기까지 올린 걸로 알아요. 8은 아직 이제 베타 정도. 8은 아직 계획도 안 나왔어요. 8은 계획도 안 그 나왔어요? 마일스톤 나와서 마일스톤 작업중이고 마일스톤만. 지금 계획만. 7.2 베타가 아마 최신일 거예요. 네. 7.1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운영 개발실은 어떠세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희도 사실 좀 버전업 많이 챙겨야 되는데 이제 밀러가 중국 어뢰실 쪽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 개발팀 레포 오셔서 같이 올려주시고 이러고 네네. 계셔서 감사하게도. 그러셨구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그 버전업 하시는 특화되신 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W 들어가신 분이 한번 엄청 하셨었고 완전 초기 때 그리고 그 스타크도 아마 버전업 하는데 엄청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해가지고 올려버리고 저는 이제 못해 안돼 하면 난리 나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루비는 언어 버전업 했을 때 지금도 계속 공짜 점심 먹는 게 있어가지고 네. 언어도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네. 언어도 그렇죠. 그런 게 좀 컸죠 루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지금도 되게 크더라고요. 루비는 성능이 원래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성능 올라가는 거 되게 컸어요. 루비 버전 올리는 거에 특히나. 레일즈 쪽은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루비 버전만 올려도 한 20-30% 먹고 들어간다? 근데 저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낙교님 옆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건너서 좀 보는 그런 루비의 어떤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 이런 걸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루비 언어 한번 이제 버전업 하면 잼 설치랑 이런 게 다 깨지는 막 그런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 좋은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좀 개선이 됐나요? 아닌가 보다. 챙기긴 챙겨야 하죠. 네. 챙기긴 챙겨야 하는데 이제 루비도 이제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까 API 단에서 브레이킹 체인지는 크게 없어서 루비 자체에서는 크게 이제 바뀌는 뭐 깨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비뿐만 아니라 그 댓글 적어주신 것처럼 레일즈도
액티브 레코드 쪽 성능 점점 개선되고 PR 같은 거 있어서 네네. 루비만큼은 아니지만 그쪽도 개선이 있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약간 이것도 개발자 성향이 갈리는 게 좀 되게 뭐랄까 로지컬하고 타이트하신 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하거든요. 루비 온 레일즈는 그렇게 안 해요. 올려놓고 안 되는 거 다 고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 보고. 다른 데 보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3부로 못 올리거든요. 네. JVM 한번 정하면 그렇죠. 그냥 지금도 막 5 쓰는 데 많고. 사실 저 그 예전에 이제 낙교님이 당근에 계시고 전 다른 회사에 있을 때 당근마켓 얘기를 들었는데 테스트 코드를 안 짠다는 거예요. 아니 제 이브가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런 시절이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레일즈의 그런 어떤 효용성 전략 이런 거랑 맞닿아 있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저도 중고거래 쪽 보니까 다 많이 짜져 네, 있어서 요즘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확실히 큰일 좋더라고요. 나죠. 아니 안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CTO가 안 해도 된다고 너무 빨리 했습니다. 바뀌니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중고거래 쪽 코드 하나 바꾸고 CI 넣었는데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버전 올릴 때 깨지는 것도 네. 기본적인 거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 많아지고 그쵸. 이렇게 혼자 짤 때는 테스트 코드 없어서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여러 명 되니까 많이 짜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시아님이 등장하셨는데 시아님 예전에 저희 44비츠에도 나오셨던 일본에서 그쵸. 네, 일본에서 같이 일하시는 루비 개발자 분이신데 레일스도 지금 액티브 레코드인가요? AR이 네. AR 성능이 꾸준히 네. 오르고 있었고 5.x부터는 디프리케이티드 워닝을 꽤 잘 챙겨줘서 그래도 올려보기 전에 잘 챙기고 있다. 뭐 시아님이 루비카이기 편 때 네네 나온 맞아요 거죠? 맞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완전 이번에 루비카에게 또 가셨다고. 그래요? 어디 멀리서 했던 것 같은데 가신 네.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오키나와인가 어디서 한 것 같은데. 오키나와 CP는 했어요? 요번에 어디 가신다고요? 전 레일즈 월드.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요. 더 멀리 가시는데. 거기 티켓 바로 매진되고 이야. 와. 쇼피파이의 본체죠. 와. 몇 명 모여요? 몇 명인지 안 봤어요. 한 300명? 더 모이나? 아니에요. 1200명? 그 정도는 아닌 것 그 같아요. 정도? 1200명? 쇼피파이 직원만 해도 한 1000명은 모여. 아 진짜요? 아. 가면 막 봉사를 다 슈피파이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러면은 사내에서 막 레일즈 개발자 모임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챕터? 네네. 어. 당근이 언어별로 챕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저희 다 레일즈 챕터에 소속되어 있고 격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기술 얘기하고 작업하면서 이슈 있었거나 네네. 뭐 레슨런 있으면 공유하고 아. 그런 자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7.0에서 7.1로 올렸는데 이런 벅 이슈가 있었다. 뭐 이슈가 공유해주거나 있거나 아니면 뭐. 뭐 리소스 사용량이 줄었어요. 이런 공유도 해주시고 네네.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레일즈 개발자가? 한 15, 16 20명 사이일 텐데 네, 그쯤 많아졌어요. 그렇군요. 레일즈 또 뭐 장점 같은 것들 자랑 더 해주세요. 그 정도로 아직 요 정도 얘기하셔서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얘기해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렇긴 한데.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해보면 써보면 근데 어쨌든 좀 진지하게 장점 말하면 우리가 뭐 웹 프레임워크에 기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DB 잘 물 수 있고 뭐 비동기 작업 잘 되고 적당히 어드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REST API 지원 잘 돼야 되고 근데 이런 건데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모난 데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결국 또 이게 모난 데도 없고 못난 데도 없죠. 네, 결국 어지간히 비교를 다 이제 채울 수 있다 그런 얘기.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장고가 배터리 인클루디드의 네, 대명사인데 사실 요새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가 빠진 게 좀 많잖아요. 그런가요? 어떤 들어 게 있죠? 뭐 풀스택 프레임워크인데 정작 웹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게 있고 프론트엔드 쪽 지원이 미비한 게 있고 사람들은 어차피 REST API로 쓰니까 괜찮아라고 하는데 사실 REST API 지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고가.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도 아쉽고 이번에 장고 그 인핸스 프로포절에서 억셉 되긴 했는데 원래 비동기 지원 자체도 안 되는 거였고 뭐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 보면 사실 다 되는 레일즈에서는 다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장점인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비슷하게 그럼 스프링도 다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스프링 같은 것도 비슷하지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내가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 때 선택할 만한 게 레일즈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저는 예전에 이제 지금도 장고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이제 어드민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해 놓고 모델만 잘 정의해 놓으면 어드민이 화면이 그냥 나오고 그걸로 관리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레일즈에서 넘어온 건가요? 아니요, 그건 레일즈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해요? 비슷한 재미 있죠. 액티브 어드민이라고. 액티브 그 젠고 기본보다 훨씬 더 가서 이제 네. 권한 관리까지 되는. 오. 근데 그게 이제 또 레일즈 쪽 재미 붙이면 걔가 DB 마이그레이션 다 해주고 해서 맞아요. 어렵지가 않기는 해요. 네. 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선호 안 하지만 왜요? 왜냐면 그거 어드민 만드는 거 레일즈 코드로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 기본 리스트 직접 만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다. 리스트 수정 페이지 뭐 이 정도면 그냥 레일즈 스캐폴드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번만 치면 사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서. 어드민 안 만들고 그 네. 레일즈 콘솔 들어가서 다 해요. 근데 그것도 많죠. 그러니까 약간 뭐 복잡한 뭐 이런 거 있으면 초기에는 진짜 네, 초기에는. 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저는 클릭하는 게 편하긴 한데.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어요. 낙견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뭘요. 뭐 있었는데. 레일즈. 레일즈 장점 물어보셨었죠. 네, 장점 물어보다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분한테 그 여기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루비 개발자, 한국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길을 선택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지. 네, 루비 개발자 되셨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때 이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죠. 네. 그런 곳에 참여를 해서 이제 페트너라는 펫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2달 정도 실습생으로 네.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 페트너라는 회사에서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따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입사하고 근무하면서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루비 온 레일즈를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당근에 입사하면서 계속 쭉 루비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2달 배워서 당근 입사 가능했다. 이렇게 2달. 그게 그게 그렇게 되나요? 네, 네. 이 자리를 빌려 주디가 능력자인 건가요? 루비가 쉬운 건가요? 루비가 쉬운 거죠. 네. 라고 겸손을 지금 근데 보여줬어요. 주디 패트너 들어갈 때 개발자 다른 분 있었어요? 네, CTO님하고 이제 레일즈 서버랑 그때 당시에 플러터로 앱 개발하고 계셨던 개발자분, 그래서 저까지 3명이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패트너 있던 저희 개발자 헨리라고 패트너 네, 알아요. 이따가 알아요. 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분이 저랑 거의 근무 기간이 겹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레일즈로 만들다가 놓고 와서 혼자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인턴 같이 뽑아서 그냥 알아서. 네네. 밀러? 저는 그 당근마켓 와서 처음 써봤고 와서 원래는 파이썬하고 장고 쓰다가 네. 와서 전 이제 뭐 하나요 했더니 당신이 이제 중국어래실에서 레일즈로 개발을 하게 됐답니다 하고 해서 뭐지. 당황스러우셨겠네요, 되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배우기 쉬운 편이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좀 빨리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레일즈 컨트리뷰트까지 하게 되고 잘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레일즈가 더 편하신 장고보다. 네, 레일즈가 사실 프레임워크보다는 이건 개인적으로 언어 때문에 루비가 훨씬 편해서 네, 프레임워크보다는 루비 때문에 레일즈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파이썬보다 루비가 좋다. 네.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중국어 레일즈도 사람 뽑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레일즈나 루비 비슷한 게 젠고라서 젠고했던 사람들 데려오면 이거 무조건 적응하기 쉽다. 그렇죠, 이런 적응하기 쉽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프링보다는 확실히 비슷한 결이 그나마 있어서 저도 젠고하다가 해봤고. 그렇죠. 이브 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네. 저는 밀러랑 다르게 저도 당근 인턴으로 들어와서 처음 레일즈 접한 거긴 한데 저는 알고 들어왔어요. 밀러는 안 알려주셨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당신은 레일즈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다 확인을 하고 들어왔고 이전까지도 막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바를 뭐 판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 재밌어 보이면 다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이전 웹 프론트도 조금 하고 학교 다니면서는 사실 블록체인 쪽에서 개발을 네. 했었어서 그래서 고랑 러스트도 썼던 거고 그래서 재밌어 보이는 거 필요한 만큼 배워서 쓰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되게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어요. 네. 루비도 배우기도 쉽고 바로바로 테스트 해보기도 좋아서 네. 재밌게 배우면서 하고 있고 서버 개발도 당근 들어와서 저는 처음 했거든요. 서버 개발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처음 진짜 입문할 때 저도 장고를 배우긴 했어요. 네, 처음 네. 입문할 때 장고를 배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저도 개발을 잘할 수 있는 루비 온 레이즈 짱이다. 그럼 마무리. 너굴님도 빨리 젠고에서 이 레일즈 넘어야 되는데 몇 년을 꼬셔도 안 넘어와. 몇 년, 10년 넘은 거 아닌가요? 이제 SRE 있기 때문에 루비 레일즈를 쓸 기회가 없어요. 저는. 네. CP는 뭐 아까 폴이 쓰셨다고 해서 뭐 쓰셨는데 그거 말고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은 폴이 레일즈를 썼지만 CP는 장고에 익숙했으니까 장고를 쓰겠다고 고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엄청 파이썬 좋고 네. 파이썬 언어 철학 자체가 좀 스트링 처리하기에 조금 최적화돼 있었고 네. 근데 그때도 파이썬 입지가 지금 루비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폴이 이제 레일즈 좋다고 하고 폴은 이제 창업하러 나갔고 제가 있다가 보니까 레일즈 혼자 그냥 써봤는데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ROL랩이나 이런 커뮤니티 그때 막 앞에 세대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약간 끊기고 또 다른 분이 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주말마다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재밌어서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그 표방하는 뭐 그게 있잖아요. 근데 루비 쪽이 약간 개발자들 재미인가 행복인가 이런 모토가 있어요. 파이썬 쪽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확실히 루비 쪽은 약간 개발자들의 행복 뭐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능 이런 것도 네. 물론 있는데 파이썬 그거 있잖아요. 펩8인가? PEP8. 네. 거기 PEP8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파이썬의 철학. 제노브 파이썬. 네, 제노브 파이썬. 아. 네. 그런 게 있었죠. 낙교님은 어쩌다가 루비 개발자가? 루비요? 네. 저는 이제 PHP나 펄 하면서 대안을 찾다가 와. 그때 이제 요즘 루비라는 아무도 게 안 하는 있구나. PHP, 펄 뭐 이런 거 아니죠. PHP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PHP 많이 하는데, 네, 그렇죠. PHP는 사실 한계가 있었고 PHP 욕을 많이 하면서 그때는 특히나 그쵸. 그때는 특히나 이제 루비를 썼는데 지금은 뭐 비슷한 식으로 루비도 많이 욕을 먹죠. 되게 로지컬한 분들한테. 아, 네. 네. 다른 성에서 뭐 러스나 이제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루비도 아니다. 그리고 사실 루비도 아까 CP가 잠깐 얘기하셨는데 1세대 분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완전히 맥이 끊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루비가 파이썬보다 더 컸던 커뮤니티 컸던 맞아요. 느낌 때가 있어요. 컸었던 것 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커뮤니티 많이 운영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뭐 스타트업 창업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언어로 넘어가신다든지 그러면서 그쪽 커뮤니티 싹 그냥 사라지고 그다음에 레일즈 쪽으로 레일즈 커뮤니티 같은 게 조금씩 남아서 유지된 느낌이긴 했었죠. 사실 한 15년 전쯤에 대한 언어 축제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루비랑 파이썬이 같이 그 언어 축제에 참여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소규모였고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들이 근데 이제 루비가 한창 각광을 받았었죠. 처음에 더 먼저 치고 나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들이 그 명맥이 좀 끊어지면서 파이썬이 그 자리를 이제 메꿨던 것 같고 파이썬은 이제 파이콘이라는 전통이 생기니까 조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분이 2세대인데 2세대에서 이분들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생태계는 또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루비가 약간 명맥이 끊기면서 새로 리셋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뭔가 쭉 이어지지 않고 앞에 불사조, 아까 불사조. 1세대라고 했던 뭐 황대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네네.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뵀거든요. 막 그런 분은 레일즈 하다가 막 프레임워크도 만드셨던 네. 거 엄청 잘하시는데 뭔가 딱 끊기고 이제 다시 시작한 느낌으로 또 외국에 이제 15분 만에 레일즈 블로그 만들고 보고 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잘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도 조금씩 성공하신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러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 루비 1세대 레일즈 했던 분이 성공해갖고 돈 벌고 나간 느낌이야. 약간. 네. 하고 카카오 싶으면 쪽도 하거나. 카카오도 네. 레일즈 쪽에 썼잖아요. 맞아요. 거기 레일즈 잘했던 분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간 느낌이었는데 카카오 출신들이 또 창업하면 레일즈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은퇴한 느낌이기도 하고 다른 언어로 가기도 하고 루비 좋아하는 분들이 또 다른 언어 은근 잘 써요. 맞아요. 레일즈 코어 팀에서도 그냥 엘릭서 같은 데로 넘어간 맞아요. 분도 있고. 저 최근에 그
아웃사이더님이 운영하시는 레트로테크 열심히 듣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레일즈랑 파이썬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그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쪽에서 엄청 많이 활약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 그 도도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다른 프레임워크나 언어에 있는 기능이나 특성 중에 루비나 레일즈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아 저는 바로 떠오르는데 저는 원래 지금 루비랑 레일즈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정적 타입 함수형 언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스칼라나 오케멜 같은 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루비에 좀 강한 타이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제가 루비 프레임워크나 레일즈나 버전 자주 올리는데 네. 이럴 때 아무래도 뭐 많이 굳이 에러를 내면서 사실 버전을 네, 올리고 네. 싶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에러가 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타입이 있으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긴 두 하더라고요. 분 동의하시나요? 네, 전 동의해요. 네,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니즈가 계속 사실 있다 보니까 뭐 스트라이프에서 소르벳이란 것도 만들고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그 타입스크립트랑 비슷하게 네. 그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스크립트를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루비에 네. 타입 시그니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루비 자체에서 RBS도 나와서 타이핑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둘 다 좀 러닝 커브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써봤을 때는 타입스크립트처럼 매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몇 년 전에 이제 낙견님이랑 루비카이게 갔을 때도 그때부터 계속 그때 나왔었죠. 타입 이야기를 몇 년 전 아니고 한 5년쯤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몇 년 전이네요. 5년 전이면. 완전 초기 때였던 완전 그때도 이제 방향성은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강제할 건 아닌데 뭔가 힌트로 할 수도 있고 뭔가 성능에도 도움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죠. 열심히 하고 계시긴 그리고 하겠지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 보긴 했었는데 그냥 코어 팀이랑 그런 데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절대 타입 안 넣겠다. 네, 일단 DHH가 싫어해가지고 DHH. 그래요? 마츠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마츠 좋아했었나요? 잘 모르겠네. 마츠 막 반대하는 느낌 아니었는데 뭐 마츠- 실험은 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긴 했었죠. 마츠가 엄청 싫어하진 않고 여기 시아님이 시아님이 써주셨는데 써주셨네요. 네, 언어 사양으로는 넣고 싶지 않아서라고 사양. 쓸 거면 네, 그쵸, 써도 그쵸. 좋지만 쓰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겠지만 강제하진 않겠다고 DHH는 싫어. 이제 근데 이제 쇼피파이나 뭐 스트라이프 같은 데서 어쨌든 소르벳 잘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엔터프라이즈급으로 가면 저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저기서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진짜 많이 갈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적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좀 성향이 다르긴 한데 이제 없는 언어들을 다 이제 짜죠. 그렇죠. 네. 배격당했던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거기서도 많이 열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느끼긴 했었죠. 좀 기술적으로 따라가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는 이제 또 쓰시고서 좋아하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건 안 느끼시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죠. 저도 네, 얘기하세요. 저도 타입이 이제 있으면 좋은 게 와닿는 경우가 프로젝트가 크고 개발 같이 한 사람이 많아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있을 때도 자바 썼을 때 진짜 편한 거는 약간 그 고민 안 하고 그냥 막 짜도 되거든요. 이제 컴파일 에러 나고 하니까. 근데 레일즈나 이쪽 쓸 때는 진짜 내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약간 프로젝트가 다 내가 통제되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별 문제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도.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고 막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다 안 하러도 되는데 혹은 뭐 아까 모듈을 낳는다거나 그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커질수록. 그래서 아마 소르벳이나 저런 것도 큰 회사들이 계속 그런 시도하는 것 같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근데 이제 그렇게 정적 타입이 도입되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는 이제 모듈 넣기 불가능하기도 하고 내가 관심사를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면서 요것만 빨리 만들고 싶은 이런 거니까. 낙견이 왜 우셨어요? 아니요, 우는 게 아니라 네, 왜요? 시아님이 써주신 게 저런 식 방식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되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될까. 아 근데 저거 옛날부터 있었죠. 네. 저희 비슷하게 사실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중국어를 어떤 내용인지 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결국에 파이썬에서 우리가 사실 생각한 일반적인 타입 경험은 뭐 동적 언어에 붙인다 하면 네.
타입스크립트처럼 아예 슈퍼셋 언어를 만들지 않는 이상 파이썬 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힌팅하는 개념.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루비 차원에서 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고거래실에서는 그 야드라는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JS 독처럼 특정한 양식을 지켜서 주석을 달면은 루비 마인 같은 IDE에서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루비 자체보다는 IDE의 힘을 빌어서 어느 정도 네. 해결하고 있기는 해요. 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세 분 다 루비만 쓰시죠? 네. 네. 저는 VS 코드 좋아하고 네. DHH도 작은 거 좋아하는데 네. 프로젝트 커지면 쓸 수밖에 없어 루비만. 저랑 마츠는 이맥스 좋아합니다. 여기 논외로 아니요. 네. 큰 거 안 해본 사람들. 큰 거 안 해본 이 사람들. 고통을 약간 제가 뭐 뒤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마츠를 같이 끼워넣으시는 그러니까 앞에 만들어 놓고 뒤에 복잡한 거는 뒷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데 확실히 복잡해지고 할수록 저도 이제 최근에 간단한 기화 하는데도 루비마인 같은 거 있으면 확실히 도움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안 좋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CP도 알잖아요. CSS를 배울 때 저희 세대는 CSS를 배울 때 HTML이랑 CSS를 분리하는 거는 거의 뭐랄까 교리 같은 거였거든요. 원칙 같은 거였죠. 그냥 그쵸, 그걸 그쵸. 어기면 안 되는 건데 그쵸. 리액트가 나오면서 아 이거 뭐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됐고 지금 루비도 사실 루비를 제가 배울 때는 덕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객체의 그 객체 타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 자체를 보고 타입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타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아,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맞아요. 게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 이게 좋은 건데 덕타이핑이. 근데 이제 이걸로 싸우면 이제 지죠. 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결국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학교에서 C나 자바 같은 이제 타입 강제된 언어를 배우다가 동적 프로그래밍을 딱 가니까 이게 뭐야 너무 좋아라고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은 학교에서도 동적 프로그래밍 많이 하니까 뭐 누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동적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 많이 겪으니까 아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네라고 해서 또 타이핑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또 타입 너무 강한 언어는 반대로 약간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그렇죠. 고어 언어 같은데도 너무 힘드니까 타입이 너무 심하게 강제돼서 닮아서 애니 쓰고 있어도 도대체 이게 뭐 타입이라고 타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면 사실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당장 레일즈에서 그 정도로 강제하기는 어려우니까 밀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석 다는 형태로 처리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당근에 합류해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거시 코드들이 많잖아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코드들을 보면서 타입을 파악하지 못해서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분명 처음 그러니까 내 관심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개발해 나갈 때는 편한데 규모가 커지고 이제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파악을 하기에는 좀 비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저도 했어요. 최근에 레일즈 쪽에 오래된 이제 로그 떨어뜨리는 거 제가 지우고 있었는데 대충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지울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못 지웠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며칠 만에 아 이거 여기에 썼던 거고 막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까 이거 그냥 파일 떨어뜨리는 거 그냥 쓱쓱쓱 지워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치. 이제 맥락이 없는 나중에 분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어디선가 호출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이런 걱정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사실 이제 파이썬 타입이 없을 때부터 썼으니까 타입에 거부감이 좀 있었고 사실 파이콘 같은 데 가면 타입 힌팅 막 소개가 되고 그럴 때도 타입 힌팅이 들어가면 코드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겁을 먹고 그랬다가 페이스트 API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타입 힌팅을 좀 익숙해진 왜냐하면 페이스트 API에서는 인자로 받는 값에 타입의 힌트를 넣으면 그게 밸리데이션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스트링이 들어오든 인티저가 들어오든 다 그걸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뭐 타입 힌트로 인트라고 넣으면 이제 스트링 값은 뱉어내는 거죠. 너 잘못 보냈어라고 해주니까 그런 게 너무 편해서 쓰다 보니까 아 타입 힌트가 장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힌트를 좀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 됐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루비 뭐 이제 한국에서 할 만한 얘기는 다 한 거 같고 해외 이제 밝은 얘기 좀 해봅시다. 아니요, 여기 한국 해외 섞여 있죠. 네. 이거 아 문제. 섞여 있나요? 네. 네. 그 좀
예시들 루비 레일즈를 아직도 쓰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도라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최근에 여기 써놓지만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저 애플 뮤직이랑 창창한 회사들. 네, 이렇게 네. 있나요? 지금도 힌트가 나왔지만 네. 소르백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프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큰 회사가 그걸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있어요. 스트라이프 큰 회사죠. 네, 맞습니다. 스트라이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 더 많이 보여요. 해외에서 결제는. 결제를 이렇게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아 들어왔어요? 네. 오. 아무튼 그래서 루비 레일즈를 쓰고 있는 회사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잘 아는 회사 뭐가 있을까요? 우선 뭐 저는 이제 옛날 이야기하자면 좀 밑에 네. 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우선 카카오가 처음에 레일즈로 카카오, 시작했는데 네. 은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카카오에 레일즈 했던 분들이 약간 1세대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카카오 커뮤니티에 잘 안 나와.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에서 쓰시는 분들은 네. 커뮤니티 안 나와서 다. 아 왜요? 카카오에서만 잘 쓰셨어. 아니 그리고 약간 그냥 개발 재밌게 하고 그냥 개발만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약간 1세대쯤의 느낌인 분들이 카카오에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안 게 폴이나 이제 레일즈 카카오 가서 또 써보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레일즈 잘하는 분들이나 오픈마루는 카카오보다 더 먼저예요? 그쵸 맞아요. 아 그때 오픈마루도 저는 레일즈 오픈마루가 다 레일즈를 썼는데 그때 맞아요. 뭐 미투닷컴이라든지 맞아. 미투데이 네. 그리고 그거 말고 스프링노트 뭐 스프링노트도 네. 있었고 레몬펜도 있었고 되게 맞아요. 많이 그런 만들었거든요. 거? 좀 선도적인 맞아요.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그랬었죠. 그리고 카카오가 그리고 이제 일부 계속 마이그레이션해서 아마 아직도 레일즈 어드민이나 이쪽에 뒤에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카카오도 제가 알기로는. 있긴 그리고 있고. 저기 제가 썼지만 미투데이라고 네네. 트위터랑 비슷하게 그쵸, 만든 건데 그쵸. 한국은 엄청 성공했었고 어디 네이버 갔죠? 네이버 근데? 인수됐지만 네이버 인수가 사라졌었나요? 인수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네이버 있을 때 봤을 때는 자바전을 열심히 했죠. 1년 가까이. 제가 그쪽 레포를 열심히 바꾸니까 네이버는 원래 PHP로 잘 돼 있었는데 그걸 자바로 전체 마이그레이션 한 1년 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갑자기 미투데이 레일즈 쓰는 팀 와서 막 거기 위키 쓰는 거 제가 열심히 추적했거든요. 열심히 전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서비스가 안 돼서 이제 좀 접었었고. 그러니까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 서비스 언어 전환을 하고 기능도 있었던 것 만들긴 같아요. 하셨을 텐데 그때 미투데이가 거기 있다가 네이버에 인수되고 그때 지드래곤 이제 막 유명할 때 지드래곤이 미투데이 글 하나 썼다가 터졌죠. 댓글 너무 많이 써서 막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페이지네이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게 있었고 이제 또 마이리얼 트립도 제가 알기로 초기에 레일즈였고 저기 거의 전체 전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마이리얼 트립도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왓챠도 이제 좀 요즘 어렵지만 맞아요. 왓챠도 레일즈로 만들었었고 리멤버도 레일즈로 만들었었고 오, 리멤버도. 네, 그리고 두나무에서 업비트 쪽은 아닐 텐데 증권플러스나 이쪽도 레일즈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카카오 분들 많아서 그리고 이제 트레바리도 레일즈로 만들었던 거 전환했던 것 같고 초기에 전환했던 것 같고 트레바리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집 제가 적었나? 아 제가 적었는데 아마 오늘의 집도 쓰다가 마이그레이션 네, 하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의 집, 두나무, 리멤버, 왓챠, 마이리얼 트립 다 꽤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어느 정도 음악 레벨이 서비스도 올라온 하나 건데 있지 않았어요? 그거 이제 비트패킹. 비투데이 했던 분이 만들었다가 아 그래요? 그것도 네이버에 다시 인수되고 아 인수되고 네이버가 인수하면 언어를 바꾸는군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비트패킹은 거의 힘들 때 들어간 거라 사실상 서비스가 접힌 거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알려진 스타트업 중에 중견기업 중에는 은근 레일즈 많이 썼어요. 네, 그 당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전환하긴 했는데 저기 초기에 만들었던 분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와서 자바 전환한 분들은 조금 더 늦게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많이 늦었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돈 벌기 좋지 않나. 아, 돈 벌기 좋다. 그러니까 그 저는 오히려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투데이나 뭐 왓챠나 이런 데 카카오나 이제 레일즈 했던 분들이 했던 것까지 이야기하는데 마이리얼 트립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레일즈로 해서 저게 했을까? 그런 거 하는 분들이 계시나? 쓰시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는 잘 몰라서. 네. 저도 막 발이 넓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아는 한국의 회사들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많이 거의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레일즈. 네. 아 근데 프로그래머스도 있죠. 프로그래머스. 거기도 아. 카카오 분이 나오셔서 하신 거라. 근데 지금도 사실 뭔가를 되게 소규모로 만든다고 했을 때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로 한 많아봤자 3명 정도까지 해서 빠르게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자바를 쓸 건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네. 다 장고나 파이썬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루비 온 레일즈 정도 그리고 루비 온 레일즈 정도 만든 사람들이 훨씬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잡아도 빨리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초기에 약간 많이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비스 생산성에서 제일 와닿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어드민이나 콘솔이거든요. 근데 어드민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었는데 오류는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데이터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드민으로 고치는 건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초기의 이슈를 레일즈 쪽은 콘솔에서 많이 수정하거든요. 이게 진짜 이 예외 케이스에서만 결국 DB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로직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뭐 하나 들어갔어. 기존 거 고치고 하는데 사실 어드민도 안 들어가. 그 로직 이 전부 다 콜백으로 걸려 있어서 레일즈는 요거 하나 고치면 나머지 로직이 타타닥 타고 업데이트 되는데 이 장점이 너무 커요. 근데 자바나 이걸로 한다고 하면 우선 오류가 났어. DB 수정해야 돼. SQL로 수정하거나. 근데 SQL로 수정하면 이 모델과 이 모델에 콜백이 걸려서 이거 고치면 이거 고치고 이 로직을 내가 또 짜갖고 SQL 만들고 아니면은 이게 코드로 커밋한 다음에 배포해서 그거 실행하고 이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특히.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액티브 레코드 영향이 되게 크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액티브 레코드는 사실 DB를 쓰는 게 아니라 DB의 추상화 레이어인 거잖아요. DB 모든 상관없어 사실. 뭐 아무튼 모든 상관없죠. 저는 그때 레일즈가 한참 각광받을 때 레일즈 15분 만에 블로그 만들기 뭐 이런 영상도 되게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왜 그런 영상들이 없거나 혹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땐 레일즈 하는 사람들이 아까 1세대도 그렇고 계속 끊긴다 그랬잖아요. 뒤에 잘 안 알려줘. 이게 스타크가 저거 강의 만든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약간 자기들만 알고 책 한두 권 읽고 막 이게 막 열심히 전파도 잘 안 해 사실. 사업이 바빠서 그런 건가? 아니, 그냥 좋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특이해서 그렇지 그냥 자기 좋으면 자기 쓰고 그쵸. 약간 커뮤니티 나와서 뭐 이것도 잘 안 해 의외로. 선생님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재밌어서 또 그렇게 되는 건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만드는 게 더 재밌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죠. 세 분도 뭔가 그 레일즈로 15분 만에 블로그 만들기 이런 거는 별로 기억이 없으시죠? 그 이번에 레일즈 7 데모 DHH가 네네네. 그걸로 했던 거만 하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한 것 같. 나름 그 영상은 네. 빠졌는데 그냥 근데 제가 원래 개발 유튜브를 잘 안 봐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독스를 많이 보는 편이어서 영상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맞아요. 공식 문서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필요한 거 찾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그럼 아까 이제 한국 사례는 시피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에서 유명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아까 나왔던 쇼피파이. 쇼피파이. 네. 쇼피파이 그렇겠고. 어떤 서비스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쇼피파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매 플랫폼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는 제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글로벌판 카페24. 카페24. 쇼핑몰 만드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체계화돼 있죠. 네. 거기 카페24나 이런 데 좀 PHP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쇼피파이가 뭐 엔진 개념 이런 거 많이 했던 게 똑같은 걸 막 여러 개 따주거든요. 그게 코드 한 발로 아마 쉽게 할 수 있게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기능을. 네. 쇼피파이 또 이제 개발자분들이니까 가장 익숙하실 깃허브랑 깃랩 둘 다 레일즈로 만들어져 있고요. 베이스캠프나 피그마도 이쪽은 레일즈는 아니고 아마 시나트라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피그마 쓰고 있고 스퀘어, 코인베이스 같은 데 있고. 스퀘어는 결제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잭도신가가 나와서 작업한. 트위터도 레일즈였죠, 맞아. 네, 맞아요. 트위터도 초기에 레일즈였고 그리고 헤로쿠도 레일즈 쓰고 있고 이제 자기 얼마 전에 그 맛집 루비 만든 사람이 자기네 팀에 조인했다고 자기네가 이제 드디어 맞죠? 예전에 조인하지 않았어요, 헤로쿠에? 예전에 조인해서 나갔었는데 다시 나갔다 다시 그래서 이제 대센세 아이센세 맛집을 모셨다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개발자들은 레일즈 까면 안 돼.
왜요? 기덕과 기대의 도움을 받았으면 레일즈에 감사하면서 써야 돼. 그리고 요새 핫했던 거로 애플 뮤직 있는데 오, 제가 검색해봤더니 네. 애플 뮤직만 쓰는 건 아니고 애플 지도 쪽은 고랑 섞어 쓰고 오. 그 어느 팀인지 안 알려졌는데 좀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다른 공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루비 레일즈로. 네, 그래서 오. 애플 내부에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쪽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 세 분 링크드인 등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링크드인에서도 루비 레일즈 쓰는 회사들 공고 같은 거 보내주고 하지 않나요? 저는 등록 안 해놔서 등록해놨는데 루비 공고가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셔서. 네 어.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29센트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저희도 링크드인 이야기하니까 한국의 링크드인 이렇게 폴이랑 초기에 찢어가지고 봤던 데 중에 29cm가 어딘가 레일즈였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어떤가요? 일본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본 담당. 일본 담당. 네. 잘 몰라요. 근데 많이 쓰겠죠? 네. 그 루비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이제 사실 레일즈보다도 루비의 힘이 센 동네라서 거기는 사실 레일즈 카이기가 아니라 루비 카이기잖아요. 그러네. 루비 카이기예요. 네. 완전 루비 언어 얘기만 해요. 레일즈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오. 레일즈 얘기 진짜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완전 코어 루비 얘기만 하는 행사라서 약간 레일즈 생각하고 가면은 조금 실망이라기보다 다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고 물론 레일즈도 많이 써서 레일즈 많이 쓸 건데 쿡패드 쓰고 있고 쿡패드가 제일 큰 회사였죠. 상장사고 거기도. 쿡패드 있고 이제 일본 정부 쪽도 루비로 돼 있다고. 근데 레일즈는 아니고 그 프레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시나트라나 뭐 그런 몇 개 없는데. 그죠. 몇 개 없죠. 전자정부 같은 느낌이 아닐지. 그래서 여러 가지 메르카리는 안 쓰는 걸로 아는데 모르죠. 근데 사실 메르카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르카리가 좀 일본에 진짜 많은 회사가 다 레일즈인데 메르카리가 신기하게 거기서 어긋나 있어. 그리고 메르카리가 이제 그 다음에 메르페이나 성공하고 만드는 거 보면 그쪽은 이제 일본이 원래 갈라파고스잖아요. 언어나 이런 거. 근데 메르카리나 메르페이 쪽 보면 메르페이 할 때부터는 고랭 쓰고 있어요. 맞아요. 일본에서도 확실히 선도적인 것 같아요. 메르카리는. 그나마 IT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 일본 기업은 쿡패드. 쿡패드도 근데 지금 지는 느낌이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 요즘은 많은 많이 회사들이 쓰는 거 진짜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레일즈 파운데이션 멤버라고 저 게시글 적었는데 레일즈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체가 있는데 레일즈 쪽에 후원해주는 거기 이제 맨 앞에 있는 게 쿡패드죠 지금도. 그리고 거기에 쇼피파이도 있었던 것 같고 저 블로그 그 글에. 그리고 쿡패드 같은 경우는 레일즈 코어 멤버분들도 거기서 지원 받으면서 코어 팀 역할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원을 일본 회사들이 많이 해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거 이제 시아님이 올려주셨는데 또 믹시라는 게임 회사, 프리 머니포워드, 제가 알기로 저 회사들이 다 엄청 큰 회사들이거든요. 믹시, 프리, 모니포 다 큰 회사들인데 한국에서 아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그런 회사들이긴 하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 회사들이 약간 사스 비슷한 솔루션인데 약간 좀 일본 기업에 특화돼서 우리가 모르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사스로 뭐 돈인데 저는 사스 회사류들이 진짜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RY라는 회사 알려주셨는데 RY? 잘은 모르겠네요. RY는 저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 봤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레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7년, 8년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자바만 하시다가 미국 가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만 10년, 20년 하시다가 그 약간 미국에 도전하고 싶다고 가셨는데 그때 저랑 같이 한국에서 레일즈 스터디 같은 걸 했었거든요. 같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여전히 레일 잘 모르겠다 이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미국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서 엄청 충격받았던 게 레일즈를 너무 많이 쓴다.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레일즈 채용하고 있고 근데 그때가 미국에서도 완전 전성기였거든요. 그때가 10년 전쯤 그때 10년 전이 좀 미국에서 진짜 전성기였던 완전 것 전성기였죠. 같아요. 지금도 그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때 이제 레일즈 책의 서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이제 데이비드 하이네마이너 한슨이 자기가 그 시점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자바월드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레일즈 써보신 분 했을 때는 뭐 한 100명 정도 손을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중이 한 1000명이 있는데 근데 그 쓰기 직전에 자바월드에서 다시 레일즈 써보신 분 했는데 청중의 3분의 1이 손을 들었었다. 그래서 레일즈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서문을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거의
최전성기이긴 했죠. 왜냐면 GitHub에서 그 약간 그 지금은 뭐 좀 스타 따지는 게 의미가 없긴 네. 한데 스타 제일 많은 뭐 프로젝트 한 탑 20위에 15개가 루비였어요. 그때는. 오. 그쵸. 다 루비였죠. 기덥엔 다 루비판이었죠 그때. 그쵸. 특히나 GitHub이 약간 루비 많이 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전환기를 거치면서 자바스크립트들 프로젝트들이 다 상위 가져가고 쭉 이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긴 하죠. 시아님이 쿡패드의 레일즈 개발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코어 쪽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루비 전 루비 개발자 얘기한 건데 모르겠네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본 쪽에 저도 그때 루비카이즈 갔을 때 느껴진 게 마츠도 그렇고 이런 루비 커미터 몇몇 분이 일본 이렇게 아까 말한 프리나 머니포나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핫하게 의미 있진 않아도 다 탄탄하게 돈 버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원도 하고. 그러면 그 코이치 그분도 일본 회사 어디서 그냥 루비 코어 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회사에 루비를 쓰는데 이 루비 커미터 한 명이 그냥 앉아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약간 기업 옆에서 도와주는 느낌. 사실 뭐 실전도 모르고 막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좋아 보였어요 그런 거. 아까 밀러가 레일즈 커밋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거 커밋 하신 거였어요? 그 좀 여러 개 했는데 그 XML 쪽에 파서 지원 그 빠진 타입이 있길래 그거 지원하는 거 했었고 이제 액티브 스토리지라고 S3 같은 모듈들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서 원래는 이제 병렬로 처리가 안 되고 직렬로 그냥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쪽 병렬 처리하는 거 있고 이제 그거 말고 HTTP 스펙 같은 게 살짝 어긋나게 구현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레일즈에서 예를 들어 그 HTTP 캐시 헤더 관련해서 if non match가 if modified since보다 그 프레시던스가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둘 다 만족시키게 구현되어 있길래 그래서 이거 그 if non match가 있으면 뒤에 쪽은 무시하는 걸로 관련한 PR 같은 거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기여해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프로젝트들이 좀 모두 오픈소스여도 기여하기 쉬운 프로젝트가 있고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에 비해서 되게 기여하기가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친절한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친절한 게 좀 사람이 친절한 것도 있고 문서도 친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문서 측면에서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당연히 친절한데 이게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친절하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뭐 오픈소스가 사실은 요새 어떻게 보면 진짜 오픈소스가 맞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기업을 후원을 잘 못 받으면 프레임워크 개발이 느려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나 깃허브 같은 데서 코어 멤버들이 계속 레일즈만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올리면 그분들이 되게 좀 빠르고 친절하게 답장을 달아줘요.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쉬웠고 이제 동적 언어다 보니까 빌드나 테스트에 드는 시간이 되게 좀 적고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프레임워크가 아무래도 자기 철학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작업을 잘 했어도 사실 튕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확장지향적이고 뭐 다른 프레임워크랑 다르게 나이가 지금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프레임워크인데도 브레이킹 체인지를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 브레이킹 체인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좀 운신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뭐 이게 낫잖아 바꾸자라는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되게 물론 규모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여하기 쉬운 편인 것 같더라고요. 밀러 나중에 그런 뭐 레일즈 관련된 컨퍼런스 국내에서 주도하셔야겠는데요. 파이썬에는 이제 파이콘을 하면 스프린트 데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 기여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자 나와서 뭐 그 파이썬 본체에다 커밋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파이썬 관련 라이브러리들 커밋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밀러가 아무래도 레일스에 커밋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 그런 가이드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많이 독려해 주시면은 레일스 커뮤니티도 조금씩 살아나지 않을까.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실 저는 어떻게 기여를 시작하게 됐냐면 레일즈 컨퍼런스 지난번이었나 키노트 영상이 네. 그 결국에 우리가 쓰는 웹 프레임워크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처럼 그 프레임워크도 아껴야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라이브러리 좀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다 보면 자기 프레임워크를 몽키 패치해서 쓰고 네, 그런 네.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그냥 PR을 올려달라. 그건 키노트 누가 하셨어요? 당시에 깃허브에 있던 그 아일린이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 분이셔서 네네. 어떻게 이름을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덕을 봤으면 기여 좀 하지 뭐 이런 네 그런 네네. 사실 내용이 있기는 했죠. 그리고 어쨌든 PR을 올려봤더니 되게 좀 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올린 내용도 좀 논쟁점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뭐 그래도 자기는 PR이 하나의 질문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올렸던 PR 중에 논란이 됐던 건 이거 병렬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뭐 어쨌든 이게 PR 올린 것도 의미 있는 기여고 병렬 처리를 할 거냐라는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식으로 논쟁 또 제 PR에서 커미터들끼리 싸우고 원래 회사의 PR이랑 오픈소스의 PR이랑 좀 그런 부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PR은 이제 다 합의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오픈소스의 PR은 질문을 던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안이고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가치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커뮤니티인 것 같네요. 네. 일단 빨리빨리 확인하고 뭔가 코멘트 달아주고 하는 게 기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포인트이지 않나. 주디 선배님도 그래서 기여 좀. 아유, 저는 레일즈는 기여는 아직까지 한 거는 없고, 네, 예전에 아예 입사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약간 정부 쪽에서 주관하는 오픈 소스 기여 프로그램 매년 열리는 그 프로그램 참여해서 그때 뭐 번역 같은 것도 해봤고 그 구글 예전에 플러터 1점대이던 시절에 몇 가지 기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입사하고 나서는 오픈소스 기여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사실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밀러 기여하시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느끼고 있고 나중에 시간 나면은 저도 좀 레일즈 코드 뜯어보면서 기여할 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이브한테 그런 기여하는 것들을 좀 권장하시는 편이신가요? 레일즈 권장하시나요? 커밋? 네, 커밋까지 사실 가지 못해도 그 과정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게 아무리 빨라도 핸들을 못 잡으면 사실 그냥 승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비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엔지니어고 그러면은 하부 구조에 대해 잘 알아야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문서도 좋지만 코드를 직접 보면 더 이해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웹 프레임워크가 어떤 게 가장 레일즈스러운 코드일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레일즈가 가장 레일즈스러운 코드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바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깊게 개발해야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특히 레일즈 같은 경우는 몽키 패칭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루비나 레일즈 땅까지 안 가도 보통은 이제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면 엄청 큰일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루비나 레일즈 같은 경우는 대충 고쳐놓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치고 너네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진짜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이게 약간 확실히 전 밀러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좀 엔지니어스러운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성향적인 면에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내 문제 해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리고 약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게 떨어지니까 기여하기보다는 이거 해결하고 그냥 내 문제 풀고 넘어가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제로 좀 깊게 파고들면서 실무에서 문제를 겪고 해결하고 되게 좋은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네. 그리고 요새 영어는 GPT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GPT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GPT가 없었지. 맞습니다. 그 운영개발실과 중고거래실에서 오셨는데
실에서 혹시 루비 개발자 뽑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고 홍보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당근에서 루비 개발자 채용 문 항상 열려 있고요. 네, 절찬리 채용 중이니 아까 주디가 관심 바쁘다고 있으신 분. 하셨는데 괜찮은 건가요, 운영개발실?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저희 운영개발팀도 그렇고 중고거래실도 그렇고 항상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루비나 레일즈 사용 경험이 있어야 입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밀러 2부도 입사하고 처음 사용해 보신 분이고 하다 보니 좀 뭐 레일즈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되게 네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버 개발자 네, 서버 개발자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레일즈 배우기 좋은 환경이 레일즈 쓰는 사람들 많은데 가서 있을 게 그렇죠. 제일 빨리 배우긴 해요. 저기 강의도 있고 한데 이제 뭔가 풀리지 않는 그게 있는데 사실 레일즈 아까 말한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회사로 치면 문화고 그쵸. 국가로 치면은 약간 민족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데 네. 검색으로는 찾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물어보면 그래서 카카오에서 레일즈 하는 분이 많이 나오니 또 그런 것 같아요. 회사 단위를 워낙 많이 쓰고 그래서 카카오에서 레일즈 뭐 스타크도 보면 다른 언어 뭐 프론트 하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전에 저희 같이 있던 카이도 안드로이드 하다가 레일즈 하고 막 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 레일즈 있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하면 진짜 레일즈 배우기 제일 좋은 환경이에요. 그 어떤 환경보다 이제 내가 배우려는 그 의지만 있으면. 저는 그 SRE 팀에 있으니까 SRE 팀이 잡다 맞는 랜덤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는데 제가 SRE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랜덤을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데가 운영개발실 랜덤 채널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팀이 재밌게 이렇게 막 농담하시는 거 이렇게 가끔 그리고 이제 운영개발실에도 저랑 영어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셔서 사실 이제 의도치 않게 멘션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더 들어가 보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운영개발실을 홍보에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안님이 또 적어주셨는데 루비 커미터 두 분이 저희 회사로 오셨다고 했는데 시안님이 이직하신 걸로 알아서 시안님 회사는 그 회사가 RY 아닌가요? 원래 쿡패드 계시다가 어디였지? 아무튼 어디로 이직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잘 안 들어봤는데 일본에서는 저렇게 탄탄한 회사가 많다 진짜. 커미터들이 있는 회사. 커미터 2명 데려간. 네, 당근에도 커미터가 있다. 아 그렇죠. 저희도 저긴 이제 루비 커미터고. 레일즈 쓰니까 레일즈 커미터 있고 레일즈 커미터가 있는 중고 개발실 홍보해 주세요. 제가요? 네, 현직자니까 여기 디액티베이트드. 조만간 돌아올 디액티베이트. 네, 지금 제가 재직 중이니까 설명드리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레일즈 개발 오래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또 한지 얼마 안 되셔도 밀러처럼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당근이 사실 MAU도 거의 이제 2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서버 개발자로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레일즈에 거부감이 있다면 일단 오셔서 배우시면서 같이 개발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부감이 네이티브하게 있으면 이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타입이나 뭔가 약간 성향 차이도 있긴 있는데 근데 파이썬이나 젠고나 뭐 노드 쪽 좋아하시는 분이면 대부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덕트 빨리 만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모르겠네요. 약간 신입 개발자분들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예 관심이 없다. 거의 모르지 않나요? 레일즈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 모를 것 같은 게 좀 있고 가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저런 유명한 회사가 루비를 쓴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뭔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걸 쓸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면은 그걸 쓰는 회사 당근도 그렇고 몇몇 회사에서는 확실히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그렇죠. 뭐 핑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뭔가 도박을 걸어보자면은 괜찮지 않나? 물론 내가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또 이제 오시면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전략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레일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좋다고 했는데 아까 패트너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에 레일즈 했던 분이 저희 회사보다 바로 빠졌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혼자 가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어볼 사람도 쉽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저희가 한국의 회사 몇 개 나열했던 것 중에 그때 레일즈 들어가서
막 전환 작업하면서 기존 거 고치고 하는 분들이 레일즈 싫어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완전 극혐. 네. 그냥 알려줄 사람도 없고. 경험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검색하기도 어렵고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문화로 치면 이게 설명하기 애매모호하잖아요. 검색도 안 돼. 뭐 아까 말한 대로 느낌표라고 해야지 이걸 왜 뱅이라고 검색해야 돼? 이것도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확실히 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험으로 해보셨던 분들은 조금 안 좋은 경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끊기긴 했는데 그 맥이 근데 저는 CP를 보면서 오히려 레일즈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 CP 맨날 가져오거든요. 리액트 지원했다 안 했다 막 그런 얘기 맨날 하거든요. 집에 가서 주말 동안에 뭐 해봤는데 그럼 레일즈 죽었는 줄 알았는데 뭐 또 살아있구나. 그리고 실무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실무에서 쓰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이 느끼는 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레일즈가 진짜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인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는 잼을 진짜 많이 갖다 쓰거든요. 거의 내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느낌으로 쓰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또 많이 죽었긴 했거든요. 갖다 쓰려고 보면은 10년 전에 커밋이 마지막으로 돼 있고 옛날 기억 더듬어 가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또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더뎌지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그 지층이 이제 쭉 쌓여 있는 느낌이라서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이제 또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CP 보면서 그래도 레일즈 살아있구나. DHH가 아직도 뭔가 하고 있구나. 그런 거 좀 느끼긴 해요. 이 언어 쪽에 이제 최근에 타입스크립트나 고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쭉 결국 끌고 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고는 구글이 끌고 가는 거고 타입스크립트 약간 MS나 그쪽이 끌고 가잖아요. 노드가 약간 그 약했던 것 같고 레일즈 쪽은 DHH가 여전히 현역으로 뛰면서 막 끌고 가니까 그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레일즈 6 언제부터 막 리액트 나오고 이때부터 완전히 레일즈 철학도 다 어긋난 것 같고 아까 심란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쓰면 장점이 뭐야? 막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레일즈 8이나 7 이쪽부터 오면서부터는 다시 방향을 잡아서 예전처럼 이 하나로 빠르게 개발해서 프로덕트까지 낼 수 있는 약간 다시 좋은 방향으로 온 것 같아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전히 앞으로도. 두 실 말고 또 당근마켓에서 레일즈를 쓰고 있는 실들이 있나요? 팀? 저희 이제 사내 시스템 개발하고 계신 팀에서도 레일즈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 합치면 아까 그 챕터가 몇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15에서 20분 사이 정도. 거의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커뮤니티 아닌가요? 아니요. 저희 카카오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은근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분들은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밖으로. 뭐 모르죠. 안에서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카카오는 근데 많은 유지보수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메인 프로덕트는 메인 프로덕트 카카오 메인 서버가 레일즈 쓰나요 아직도? 메인 서버는 모르겠는데 어드민유도 많이 쓰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도 이제 운영 개발이나 EHL이나 사실 뒷단에서 정말 많은 작업해야 될 때 적은 인원이 또 이제 거의 개발자가 거의 피해 많은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까 EHR도 그렇고 운영 개발실 성격이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뒤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인사 시스템 레일즈로 만들 때 상황 돌아가 보면 그때 이미 다른 프로젝트들은 다 자바 쓰고 막 고랭하고 있는데 그때 결국 또 레일즈 쓰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많은 회사가 써도 저희만큼 최신 버전도 빨리빨리 따라가죠. 제가 잘하고. 제가 느낀 게 저희에서 이제 EHR이랑 그쪽만 소스 코드가 못 보거든요. 다른 애들이 래퍼가. 거기가 버전이 제일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이쪽이 진짜 빨리 가고 저희는 나오면 이제 도커 이미지 생기자마자 루비 버전 업데이트하고 와.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깃허브이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깃허브이 뭐 나오면 2주 안인가 맞아요. 바로 업그레이드 그 한다고. 쇼피파이랑 깃허브는 아예 그 메인 브랜치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레일즈는 맞아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루비 같은 경우엔 일요일에 PR 올려서 자동으로 봇이 돌아서 일요일에 PR 올려놓고 월요일에 몇 개 파다들을 돌려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것도 거기도 하도 깨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던 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고통스러우면 자주 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치 버그는 일주일만 뒤지면 되는데. 그렇죠.
막 레일즈 4에서 7 간다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GitHub 블로그 보면은 4에서 6 가는데 1년 반 걸리고 6에서 6.2 가는데 2주 걸렸다. 이런 얘기 저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거 해본 것 같아요. 4에서 가는 거. 낙견님이 그 44비트 맞아, 블로그 맞아. 만들었는데 레일즈 폰가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다가 저기 뒤에서 하나 안 되는 거였고 그래서 7까지 어떻게든 올렸는데 루비 3에 근데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7로 하고 모델 그냥 옮기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다시 롤백 해버렸어. 제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 일도 안 건드리는 그때부터 고통이더라고요. 네. 오늘 벌써 1시간 반 정도 또 긴 얘기 해주셨는데 계속 한 15명 넘게 계속 시청자 수가 두 분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0명 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네, 부끄럽지만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레일즈 요즘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귀한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좋은 팟캐스트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 네, 그 운영개발실과 중고거래실 또 포지션 열려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그 팟캐스트 공개할 때 거기 링크도 달아줄 테니까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거기 링크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억해 보면은 44비트 초기 때 루비 얘기를 많이 했죠. 44비트 1화가 루비 10주년인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막 정리하다 보니까 1화부터 루비 이야기만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었군요. 시작도 잘못된 건가? 네. 세 분 나와주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디는 2번째 나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레일즈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레일즈 개발자들과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회사 관련된 업무 이야기 제외하고서는. 네. 그래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밀라? 저도 이제 원래 44비트 블로그 많이 봤다가 팟캐스트 요새 있는 거 알게 돼서 그때 총선도 보고 재밌게 봤는데 나오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헬로 월드부터 IPO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2분. 저도 주디 선배님이 불러주셔서 처음엔 좀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유롭게 어떤 이야기든 다 들어주시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업무 얘기 말고 회사 밖에서 이렇게 개발 얘기 즐겁게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크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생방송을 잘 스타크는 봐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그럴까요?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와서 좋다고 또 원격으로 남겨주시고 스타크도 이제 올드 스쿨이라서 그쵸. 카카오 때부터 카카오 얘기하면 안 되나? 길게 좀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히스토리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히스토리를 큰 회사에서요. 낙견이 오랜만에 그 루비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을 좀 기억해 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저는 항상 기억하고 살긴 하는데 그래요? 뭘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CP님도 오랜만에 좀 개발자로서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는 확실히 레일즈 할 때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고랭도 해보고 하는데 약간 언어마다 특성이 있는데 저는 약간 레일즈가 좀 많이 맞는 것 같고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레일즈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레일즈 싫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도 튜토리얼 정도 다 따라해봤던 사람입니다. 네, 레일즈 루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